안녕하세요. 윤조입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을 돕고자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입니다. 지난 회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감각통합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조절되지 않은 감각 요구들을 표현하는 아이들과 일상에서 늘 실험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이가 양말을 신거나 바지를 입으면서 이것에 대해 불평을 하나요? 몸에 어떤 것이 닿거나 부딪히면 과민 반응을 일으키나요? 그리고 아이를 목욕시키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최악의 시간인가요? 아마가 보는 대로 다 만지고 심지어 물건이 찢어지고 망가질 정도로 손으로 주무르나요? 계속 소파에서 뛰고 가구 위로 올라가거나 핑핑 제자리 돌기를 그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장난감 자동차들을 가지고 서로 충돌시키며 놀다가 결국 대부분의 장난감이 고장이 나버리나요? 혹은 이와 반대로 아이가 어떤 자극에도 거의 불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각통합이란 감각 자극을 우리 뇌가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감각 장애가 있으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감각 자극이 제대로 뇌에서 통합되지 않아서 아이가 어떤 특정 감각들을 받아들일 때 이에 대하여 과도한 혐오적 표현을 하거나 또는 감각 정보에 굶주려서 어떤 활동에도 위협을 갖지 않던지 둘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감각 통합 장애가 보이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 뇌는 양질의 감각 자극을 받는 만큼만 근육 운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각, 청각, 촉각과 같은 감각들이 바로 뇌의 학습 통로가 됩니다. 부모는 아이가 눈으로 잘 보는지, 귀로 잘 듣는지, 또 냄새와 맛보기 그리고 통증을 적절하게 느끼는지를 잘 확인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가 받아들이는 감각 자극의 질이 퀄리티가 아이의 운동 기능의 퀄리티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의 시각 자극의 질은 아이의 대근육 운동을 결정짓습니다. 청각 자극의 질은 아이의 언어나 말하기 능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만지면서 느끼는 촉각의 질이 미세 근육 운동인 손 기능의 섬세함을 결정짓습니다. 우리 아이가 쉽게 넘어지거나 발이 무엇에 자주 걸린 건 하나요? 그렇다면 아마 거리 감각 또는 사물의 깊이를 느끼는 인지가 잘 안 돼서일 수 있습니다. 말하기가 더디나요? 청각 전달이 약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옷을 입히거나 벗기기가 어렵나요? 젓가락 사용에 어려움이 있나요? 아마 미세 근육으로 사용되는 손 동작 조절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운동 기능 영역을 발전시키려면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감각 자극을 넣어줘야 합니다. 아마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 기능 훈련만 아이의 부족한 기능을 향상하도록 돕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꾸준한 연습은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들 중 하나는 우리 아이가 감각 자극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근육 연결 동작, 말하기 혹은 손 동작을 눈에 띄게 발전시키려면 부모가 반드시 감각 자극을 아이에게 넣어줘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 기능의 반복 연습도 중요하지만 사실 운동 실행을 위해 뇌가 받는 신경 자극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대근육 운동 움직임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하여
아이가 대근육 움직임에 필요한 시각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말하기와 언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적절한 청각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동작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정확한 만지기, 촉각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제 아들을 말하기가 더디었습니다. 말을 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들을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을 하면 발음도 불분명하고 문법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말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플래시 카드, 이 글자 카드나 그림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책도 읽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문장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손동작을 가르치고 역할극을 하면서 연습했습니다. 이 모든 훈련들이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을 맞지만 아이의 말하기는 생각보다 많이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청각 정보 처리를 돕는 훈련을 알게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청각 정보 처리 훈련을 매일 아들과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10장, 말하는 능력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말을 너무 잘해 말을 멈추게 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더디게 말하는 것을 따라잡는 것 이상으로 말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했습니다. 제 딸에는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세 근육 운동 기능에 문제가 있어 만 3살이 되어도 혼자 옷을 입거나 벗지 못했습니다. 옷을 벗는데 사용하는 손가락 힘이 없어서였습니다. 손을 움직이며 반복 연습을 했지만 원하는 만큼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아이의 손가락에 촉각 자극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정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었는데 아이가 목욕 시간에 혼자서 옷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욕 후 스스로 옷을 입기까지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매일 손가락 자극을 주기 시작하자 결국 마찬가지로 스스로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감각 자극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양질의 감각 자극이 없이는 좋은 운동 기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정 동작만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보다는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양질의 감각 자극을 함께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감각 문제가 있는 아이를 우리 부모가 어떻게 도울지 더 많이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아이의 운동 기능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단계별 지짐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힘내시고 용기를 가지세요. 제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세요. 또 잊지 마시고 아래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